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좀 계속 들어보죠. 언론들이 좀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어제 법사위에서는 특히 뭐 설전도 있었고 뭐 일종의 좀 몸싸움 같은 것도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고 여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야당 의원들은 명패까지 떼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여당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오늘 야당 얘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의원님은 입법 독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네. 구체적으로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금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손을 잡고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건 이제 몸싸움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손싸움인가요? 예. 저희가 굉장히 국회법에 맞춰서 저희들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TV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전체 회의에 상정이 돼서 네. 통과를 하는데 이 날치기 통과를 하는데 채 7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안 심사에 필요한 축조 심사는 그냥 당연생략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신청한 반대 토론 도중에 네. 위원장이 토론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 독재가 얼마나 좀 급박했으면 비용 축의 그 생략권을 심사를 해야 돼요. 예. 의결을 해야 돼요. 예. 예, 이제 이거를 그냥 빠뜨렸다가 공수처법 의결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비용 축의 생략권을 뒤늦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절차적인 위법을 당연히 저희는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이러한 입법 독재를 하라고 네. 180석을 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날치기 통과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단 그 국회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을 제안을 했다. 의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그 입법 추계 같은 경우 비용 추계 같은 게 생략됐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법 위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국회법에 그게 나와 있죠. 축조 심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생략하는 경우는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비단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오전에 열렸는데요. 예. 예, 공수처법 그 5개 조항 중에서 2개만 그 안건 조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충분히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예. 어제 5개 조항 하다가 그냥 2개만 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답정로로 진행이 됐죠. 네. 결국은 그냥 신속하게 그냥 빨리 그 처리를 하려는 이런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 절차 위반의 점을 지적을 했고 전체 회의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도중에 예. 위원장이 마이크를 꺼버렸죠. 그러니까 반대 토론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엊그제 소위에서도 그렇고 네. 이 원내대표들 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갑자기 기류가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저희가 그날 이제 일소위를 오전에 했는데요. 예. 예,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양당 그날 네. 그리고 10시 30분에 월요일 10시 반에 예.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서 예. 다시 한번 공수처법이나 상법 이런 전반적인 그 법에 대한 이러한 이제 협의를 좀 하는 이제 이런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사이에 일소위 회의가 진행을 했고요. 예. 예, 저희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결과를 좀 기다리느라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서 그 옆에 그 소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혜련 그 법안 소위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는 사이에 일단 법률 심사는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나중에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 의견을 안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시쯤에 저희가 소회의실에 있는 사이에 5.18 특별법을 갑자기 날치기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 회의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거는 그냥 의결을 해버렸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공수처법도 그냥 의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안건 조정위 신청을 바로 내서 그것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양당 그 원내대표들이 그날도 분명히 추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그 협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오전에 그 월요일 오전에 이러한 기류 변화를 보면 왜 변했다고 보세요? 오히려 저희는 그 민주당은 오히려 그 오전 10시 반에 열린 양당 원내대표의 그냥 회의 결국 이것은 오히려 그냥 그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를 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월요일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을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양당 그 대표들이 그렇게 협의 중인데 지금 그 진행 중인데요. 갑자기 공수처법을 그 일소위에서 그냥 의결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이 협상은 그냥 페이크고 오히려 이제 진심이 드러난 것이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처리하러 하는 그 15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못박을. 근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근데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 사기고요. 정말 그 양당의 진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고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에 뒤통수를 친 것이죠. 근데 이제 어제 저희들이 김남국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회의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백혜련 소위위원장이 저희 당 그 김도욱 간사에게 국민의힘이 그 들어와서 나중에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법안 소위는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의결을 처리하지 않겠다. 어느 법안이라도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 그 일부 법안을 그냥 날치기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그럼 바꾸고 뒤통수를 친 거는 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공수처법은 저희가 가까스로 안건 조정 회부 신청을 해서 막아서 일소위 의결하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후속 법안이 8개가 있었거든요. 그 8개 그 상정해가지고 그 처리하는 게 이게 최고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거수로. 그냥 상정하겠다, 거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사이에서 전혀 반대 토론의 의견 기회도 주지 않고요. 그 나머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어제 월요일 그 법안 일소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진지한 토론의 자세나 협치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희가 무엇인지 그 부분 결국은 그냥 이건 시간 끌기 용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의 진심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여당 얘기 하나 더 하면은 사실 이제 공수처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게 한 5개월 됐잖아요. 시행된 지가. 그리고 추천위 구성하고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야당이 계속 시간만 끌고 방해만 하려고 한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을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했을까요? 그 공수처법에 지금 그 두 가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공수처장 추천을 이제 6명,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중립성과 독립성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4+1 그 협의체로 예.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이제 밀어붙일 때 예. 한 얘기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예, 야당에 지금 2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 여러 차례 국회에서 또한 언론에 나서 하는 얘기가 야당의 비토권이 절대적이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를 추천을 못한다. 예. 이것은 결국은 야당의 비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공수처에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총선에서 결국은 유일한 그 교섭단체 야당이 국민의힘밖에 되지가 않았죠. 네. 예, 이런 다른 여당을 지지하는 이런 야당이 결국은 교섭단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사정 변경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야당의 비토권 2석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꾼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거죠. 갑자기 그 본인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그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5석이면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5석이면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이것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변협 회장,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중립적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 인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분야에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깼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그 부참 변명에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관련해가지고 청취자분도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646님이 공수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의 지연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비토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비토권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비토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안을 이렇게 개정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야당도 일부 후보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여당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네. 진정으로 공수처를 빨리 출범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예, 야당 후보 추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야당의 반대가 문제 삼습니까? 오히려 여당의 반대가 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당의 비토권은 오히려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예. 오히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원내대표들 간의 물밑 교섭이 있었습니다만 예. 여당은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좀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코드 인사, 본인들이 오히려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사, 예.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립적인 인물을 지금 저희 원내대표께서도 여당의 추천을 물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중립적인 인사 겁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야당이 반대하냐 이렇게 문제 삼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빨리 출범하려면 여당이 지금이라도 협조하라.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요.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신 거죠? 야당은? 저희가 오늘 10시에 이제 의총이 예정돼 있고요. 의총이요? 예. 네, 10시 이제 의총에서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입법 독재나 입법 사기가 지금 비단 공수처법만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도 못하고 그냥 졸속 처리가 돼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정무위에서는 이런 경제 3법,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3법 또 날치게 통과가 됐고요. 예. 그다음 오늘 새벽 2시 40분에 또 환노위에서는 ILO 3법,
예. 예, 이게 또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통과가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그 동수조법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절차 무시하고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국민들도 주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을 오늘 10시에 의총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냐 마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의총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내일 뭐 다시 이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은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이제 할지는요. 예. 근데 왜냐하면 예. 이게 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뭐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생각은 할 수 있고요. 예. 그 저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그 뭐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사실상 패싱하고, 네. 그리고 전체회의도 패싱하고. 예.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또 법사위가 오전 10시에 또 전체회의가 열린대요. 예. 근데 그 문자로 제가 언제 받았냐면 어제 11시 34분에 받았습니다. 예. 그 안건들이 있죠. 예. 그 안건심 그러면 오늘 그 논의할 그 전체회에서 논의할 그 법안에 대해서 언제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에 올라면 5일간의 그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5일간의 그 보류 기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올라온 법안 보면은 이제 뭐 7일, 8일에 그 상정된, 그러니까 아직 5일이 지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측이건데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날치기 통과한 ILO 3법, 네. 그리고 정무위 통과한 이제 또 경제 3법, 이거 분명히 아마 오늘 뭐 또 그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제 상정이 될 수가 있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입법 독재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그 날치기 통과가 되는 바람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좀 안 돼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저는 상법 개정안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을 내셨고, 네. 논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소위에 있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고, 네. 이 개정안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오히려 공청회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 의견을 실험해서 오히려 숙성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야 그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남은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전체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제 여당이 의석수를 뭐 180석 가까이 가진 거는 이제 국민들의 뜻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 그 180석을 준 이유는 네. 입법 독재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 오히려 책임감 있게 국정을 책임지라 이런 뜻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협치의 주도권을 오히려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야당은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이 예. 정말 충분한 타협과 협의를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충분한 이런 그 수기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이 네. 그냥 민주당 멋대로 네. 국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건 사회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의 탈을 쓴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원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이 문제 당내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뭐 이런저런 의견을 이제 내시고 있습니다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결국 이제 하려는 것은 뭐 사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당의 혁신인데 이런 네. 것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